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서윤우 작가님의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크리스마스 날에 읽은 책인데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책 한 권 정도는 읽고 그리고 기록해보자 싶어서 읽게 된 책입니다. 표지가 이렇게 겨울 분위기라서 마음에 든 것도 있고, 또 여기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이라는 제목도 크리스마스니까 한 해를 좀 정리하기에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읽게 되었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책 내용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여기 목차에도 보이듯이 작가님께서 삶을 좀 돌아보고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을 담고 있는데, 책 시작 부분에 책 내용을 관통하는 문장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책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생활 속에서 그만둔 목록을 적는 것은 내가 무엇을 그토록 열망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좀 선명해지더라 라는 책이라는 점에서 좀 더 인상이 깊었고, 에세이라는 점에서 한 번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더 눈길이 갔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어도 좋고, 그리고 여기 제목들 있죠. 목차에 있는 제목 보고 마음에 드는 챕터 골라가지고 읽어도 괜찮을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기억에 남았던 3가지 챕터를 위주로 책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챕터는 고독의 몸부림입니다. 저는 사람마다 좀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 감정이 누구는 분노고 누구는 또 슬픔이고 기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라일리는 기쁨이가 핵심 감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핵심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핵심 감정이 약간 우울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그 우울감에 삼켜질 때도 있거든요. 이 책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독을 차근차근 이해하면서 나는 내가 몸부림치며 떨쳐내고 싶어 했던 나의 엉성한 뒷모습까지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전에 고독의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저도 지금은 고독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작가님처럼 고독이나 우울감을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곧 지나갈 거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말로 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고독을 피해왔지 않나,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본 적은 없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구절이고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았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챕터는 타이레놀 먹기입니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타이레놀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좀 놀랐던 챕터인데, 이 챕터에서 결국 타이레놀을 먹는 행위가 쉼을 위한 거거든요. 휴식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휴식이 정신적 휴식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한 육체적 휴식에 좀 불과한 거죠.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육체와 정신의 저글링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내려놓지 않으면 휴식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휴식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반절은 각성 상태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로 휴식의 효율을 방해한다. 결국 잘 쉬지 못한 날에 찾아오는 신체의 불편함을 틀어막기 위해 다시 타이레놀을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나는 육체와 정신 모두를 잘 쉬게 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사실 저는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쉬고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마음이 쉬고 있으면은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불안하고, 그런
부담감 속에 있는 상태가 항상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저한테 좀 육체랑 정신의 모두에 쉼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줘서 기억에 남았던 챕터입니다. 물론 정신과 육체가 모두 쉬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로 가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마지막 챕터는 제목만 봐도 좀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헛헛한 마음을 위한 소비라는 챕터입니다. 좀 제목만 보고도 뜨끔할 분들이 저도 뜨끔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저 이제 얼마 전에 올해가 되고 나서 저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회 한 접시를 선물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결국 이런 헛헛한 마음을 위한 소비의 원인이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소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좀 닳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고 말씀하시고 관찰한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에 이 챕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한 거는 나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축의 중요성을 알거나 장볼 리스트를 짜거나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우선 살피고 되돌아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도 기억에 남았던 챕터고요. 그래서 이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이라는 책은 작가님께서 그만두고서 깨달은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흥미가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좀 독서 모임 하는 것처럼 질문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 2개를 만들어 왔는데요. 질문 2개랑 저의 답변까지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도 한번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은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5년에 그만두길 잘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봤던 게 비록 완전 2025년 말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그만둔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일하는 거, 밥 먹는 거, 그리고 취미생활 하는 거 전부 다를 책상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짓이다 싶다가도 그걸 벗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생활 반경을 좀 더 넓힌 게 비록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다른 방으로 간 거긴 하지만 생활 반경을 좀 더 넓힌 게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그만두고 생활 반경을 넓힌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저에게 선물한 게 스마트 TV거든요. 컴퓨터를 두고 스마트 TV를 가져가면은 똑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스마트 TV를 통해서 제 생활 반경이 좀 더 넓어지고 제가 좀 더 다양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뭐 책 보는 것도 더 재밌어지고 그렇거든요. 아직 TV를 산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아주 저에게 있어서 뜻깊은 소비이자 그런 제가 더 넓은 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과연 헛헛한 마음을 위한 소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삶이 무료하거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생활 반경을 좀 넓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2025년에 계속하길 잘한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재작년인 2024년 말부터 PT를 6개월 정도 받으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이라는 1년 시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일이라서 2025년에 계속하길 잘한 것으로 운동을 꼽아봤습니다. 덕분에 얼마 전에 건강검진도 했는데 키가 진짜 아주 조금 자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엄청난 육체적 성장이나 건강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운동을 안 하던 저 자신도 나도 운동을 해낼 수 있구나,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은 1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운동의 재미를 알려주신 저의 PT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의 추진력을 얻어서 올해 또 매주 운동 더 열심히 나가보려고 일단은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5년에 그만두길 그리고 계속하길 잘한 것이 있다면은 여기 댓글로 좀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같이 독서 모임하는 기분도 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 이렇게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윤우 작가님의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뭔가를 더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기보다는 그만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이라서 이것저것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책들과는 구분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이 책을 특별하게 읽은 게 제 아주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연초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한 해에는 좀 더 많이 덜어내고 그만두길 바라면서 덜어내는 것을 위해서 이 책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을 추천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그리고 책 추천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Yeah.